이제 최근에 그런 논의에 있어서 제로라인 이렇게 하나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해 여부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 말고 환자의 베스트 오브 인트레스트만 생각을 해라. 오해를 이제 소아나 신생 환자들에서 가족의 의사결정, 가족의 이 의견은 미국 소아학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레이존의 영역 그 세 가지 나눌 때 그레이존 영역에서 그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는 부모의 자율적인 어떤 의사 결정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매우 좀 애매모호한 영역들에 있어서는 이제 미성년의 그 자신 자율성을 센트런 개념을 이제 보완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성인과는 아무래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로라인 이하에서는 부모가 치료를 지속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소송이 거꾸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의료진이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선에서 이제 제로라인 이하에서는 그렇게 하고, 스레스홀드 이상에서는 보호자가 아무리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제 의료진이 그거는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실 이제 그냥 의료진의 의견대로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고요. 제로와 스레스홀드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가치관이나 심지어는 저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가치관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부모의 리소스, 그러니까 뭐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그 지역의 가정간호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느냐 등등에 의해서도 심지어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안에서는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이 아이가 그 제로라인 이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제로라인 이하의 예후를 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라인에 거의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출생 직후에 생긴 무호흡과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 MRI 상에서 상당량의 뇌출혈 소견이 확인이 됐고 자발 호흡이 매우 드물게 확인이 되고 있으며 벌써부터 지금 경직이 시작돼서 근이완제를 사용 중인 상태인데 이 환자가 회복이 정말 잘 된다 하더라도 자발 호흡이 드물게 확인되는 정도까지만 유지가 될 것 같고 그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사실 낮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아이의 치료를 더 이상 연장하고 싶어 하지 않는 다른 맥락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크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또 아이와 또 부모의 그런 삶의 질을 떼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이것이 나은 선택이다라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도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이러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이 아이에게 행복인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염려를 하시고, 오히려 포기하려는 본인들에 대해서 더 많이 죄책감을 느끼시고 하는 부분이 크지만, 그것을 극복하고서라도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우리가 제일 최선의 목표는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면서 생존 기간의 연장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모하는 정도가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찍 애착이나 이런 것도 많이 형성이 안 됐을 수 있는 시기에 판단하게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계속 좀 숙고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아이는 분명 이제 불확실성의 요소는 크지만 의학적으로 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도 많은 의료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이고 악화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 아이의 치료를 고민할 때 생존 기간을 최대한으로 연장하는 것만을 목표로 두기보다는 이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이냐를 같이 고민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 최선의 이익을 고민을 할 때 아까 제로 라인이라고 하는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그런 개념을 주셨는데 이 아이가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또 중요하게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 아이가 제로 라인 이상일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신생아나 이제 소아의 경우 가족의 가치, 가족의 지지, 또 고민을 좀 가족의 삶의 질도 고민을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가족의 경우 이 아이의 치료를 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중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가족은 아니고 아이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먼저 고민을 해오는 그런 부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맥락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지금 계속 앞으로 받아야 되는 치료가 인간적인 치료냐?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의 목표를 지금 이제 권해줘야 되겠는데 컴포트 케어를 해준다면 무엇이 컴포트 케어가 되겠느냐? 아니면 그 안에 정말 연명으로 중단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그거를 우리가 하나 더 의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적절한 치료냐 하나하나를 봤을 때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는 기관삽관이 되어 있는 치료 또는 이후에 이어진다면 기관절개관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치료 이 두 가지는 지금 상황에서 아이한테 꼭 필요하고 최선의 이익에 가까운 치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전 단계의 치료, 뭐 예를 들면 하이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를 그러면서 부모님이랑도 또 하이플로우를 하면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변경하고 만약 그 상태에서 견디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임종기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이어도 추가적인 침습적인 치료는 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혈압이 이렇게 비슷하게 안정적인 상황이더라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인 걸 해야 된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태어날 때부터 인공호흡기를 달고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좀 고민은 되지만 환자의 상황이 정말 임종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이 인공호흡기는 그런 컴포트 케어에는 부합하지 않는 치료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언제를 임종 과정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중단할 건지를 담당 의료진이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좀 이게 아주 안정적인 조건으로 위닝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지금의 인공호흡기보다 좀 덜 침습적인 치료로 전환할 수 있는 시도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위원은 지금 현재 치료가 컴포트 케어에 부합하지 않아서 벤틸레이터 이탈을 어떻게든 시도를 좀 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두 분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생명 유지 치료랑 컴포트 케어가 다른 경우가 있지만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걸 뽑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가 저명하게 보이는 게 우리의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게 가능할까?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의주행에 대해서 메디케이션을 한 적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이 겹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판단들이 건강한 판단인가? 이게 이제 건강한 판단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건강한 판단인지가 궁금하고요. 하나에게 우리가 어떤 기회를 줬는가가 의학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떤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박탈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돼요. 당연히 이제 이런 아이들의 어떤 결정에서 숙고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예를 들면 진료를 받고 상태를 좀 파악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생각도 해보고 뭐 면회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써보고 그다음에 아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기다려 볼 수 있는가? 그게 사실 좀 되게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모의 애착을 사실 이건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애착 반응이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그 보호자 개인적인 인격 자체에 의해서도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의학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모두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하는 건 연명의료 결정법은 사실 그 결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했다고 연명의료 결정법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어서 그럼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은 아니지만 그것이 처벌받는 행위는 지금 뭐 그런 근거는 사실은 없다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애착의 부분은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거를 중단하는 행위는 애착이지만 죄책감의 버든이 훨씬 커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라는 표현을 쓸 때 조금 주의해야 하는데 지금 이 보호자가 아이가 중증 장애가 있어서 중단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고통이 크기 때문에 중단하고 싶은 것이라서 장애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중단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결정과 권고사항이 법을 위반해도 된다. 내지는 법을 위반하라. 법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아니 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해줘야 될 역할은 하나와 가족에게 어떤 점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고해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법에 안 맞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하면 돼,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거는 저희 위원회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의료진이 의뢰한 경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중단을 요청하는데 중단을 해도 됩니까가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사실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생기지 않을 상황 혹은 생길 상황을 다 예측하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권고를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담당 의료진도 우리도 치료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치료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는지 최선의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다 여러 사람들 의견만 종합해 주기를 좀 바랬다고 생각하긴 하고요. 최선의 이익과 치료 목표가 이게 오로지 생명 연장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부분만으로도 되게 의료진이 판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 뭐 인투베이션 하고 있는 자바로흡이 적은 아이의 인투베이션을 뭐 하이플로우로 바꾸고 만약에 거기서 안 좋아졌을 때는 임종기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정도는 논의가 되어야 이게 위원회에 의뢰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역할이 어쨌든 고민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패밀리 다이나믹에서 패밀리 내 이제 갈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이 의사가 부모의 의사인 건지 이제 가족 전체의 의사인 건지 약간 좀 구분해서 우울증 메디케이션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조금 더 분명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결론을 심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다르시면 다시 한번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환아의 경우에 생명 연장을 계속하는 치료가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이 아이에게는 컴포트 케어가 적절하게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 컴포트 케어 안에 부모에 대한 정서적, 그다음에 사이키아트릭 프로블럼이 있다면 그에 대한 돌봄의 계획까지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 네 번째로는 이 환아에게 기관절개를 바로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있는지 계속 매일매일 시도를 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과정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인공호흡기 이탈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하지만 이 아이가 치료 중간에 악화된다면, 의학적으로 악화된다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더 조치하는 것이 환아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가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분들께서 생각이 다르시거나 더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결정이 지금 상황에서 후회하지 않을 결정인지는 숙고의 시간을 몇 개월 정도
진료도 받으시면서 가지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의료진에 따라서는 지금 70 며칠 된 아이가 아직은 판단하기에 좀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몇 개월 정도 더 인투베이션 상태에서 아이를 좀 셀프가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숙고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 인투베이션이나 트라키오스토미는 아이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또는 어떤 최선의 이익에 해당하는 치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하이플로우 정도까지 낮추고 거기서 견디지 못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정도의 가이드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위닝 크라이테리아에 데일리 어세스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만약에 그런 환자들도 홈벤트를 하더라도 2시간 이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머스를 이제 트레인 시키는 것처럼 위닝 트라이를 이제 매일 하는데 모드를 바꾸거나 서포트를 낮추거나 아니면 그때 데일리 셀프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리인투베이션에는 다른 문제고 이거는 매일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이 환아에게 최선의 이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환아의 이제 불필요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계속 연장하는 것은 저희 결정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탈을 시도를 하긴 하지만 이 아이의 의학적 상황이 이탈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을 우리가 다시 정해줘야 되겠죠. 지금 당장 기관절개를 하지 않고 그런 크로닉 케어를 하는 것을 권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시점이 어느 정도면 의료진이 충분히 노력을 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충분히 서포트를 했다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아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고 아이의 상태가 변함이 없다든지 나빠지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연명으로 유보 중단까지도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숙고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좀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면서 기관절개를 하는 것은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진 않는다. 다만 이 부모님들의 정서적인 고통을 우리가 지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진료를 담당 의료진과 우리 위원회 간사들이 한번 진료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당 의료진이 부모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 지났고 부모님도 정서적인 어려움을 어느 정도 덜어내셨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다시 재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때도 이 아이의 의학적인 상황이 변함이 없고 계속 만성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연장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때 그 아이에게 제공하는 생명연장 치료는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담당 의료진이 이 아이의 치료 수준을 낮출 수 있다라고 우리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차 심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